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지옥쌤입니다. 2023년 6월에 실시됐던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한 학생의 대화를 나타냈다. 기억리에는 대륙이동설, 해양적 확장설 중 하나.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륙이동설이고, 해령을 축으로 멀어지고 해양적 확장,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 학생 A, 틀렸고요. 기억을 제시한 백예너는 원동력 설명 못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해령에서 해양적 확장설. 2번, 그림 가나다는 타원, 나선,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요거 타원 은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나선 은하. 가는 타원, 맞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타원 은하가 붉은색 계열로 더 나이가 많은데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진화 과정 이런 거 전혀 상관없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그림은 해수의 심층순환이다. A, B는 표층, 심층. 요게 표층이고, 그 다음에 얘가 심층. A에 의해 에너지 수송된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수송하는 역할 대기랑 해수가 하죠. 기역 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해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하죠. 맞는 말이고,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빠르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쇠설성 퇴저감이 형성되는 과정. 쇠설성 퇴저감, 유기적, 화학적이 아니고 쇠설성 퇴저감이 형성되는 과정 중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크기가 다양한 자갈모래 점토를 준비해서 넣는다. 가해 원통의 퇴적물에서 입자 사이의 빈 공간, 공극을 관찰. 석회질 물질과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고 반죽을 원통에 부어서 그럼 공극 내부가 채워지고 바로 이제 교결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빈 공간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래서 빈 공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결작용,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 니에는 퇴적물 입자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준다. 맞는 말이고,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점점 줄어들죠. 맞는 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 강수량이다. 적도는 따뜻하다고 증발량 많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강수량이고, 그 다음에 중위도는 우리나라 빨래 잘 마르는 증발량이 더 큽니다. 표층 해수의 평균 연분은 평균 해수 연분은 중위도 지역이 더 높죠. 증발량이 높은 A가 높다 이랬으니까 틀렸고, A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이거 맞는 말이고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상승 기후 맞죠? 캘리포니아는 북반구에 있죠. B는 지금 남반구 쪽이라서 틀렸습니다. 2번이에요. 6번, 그림은 1940년에서 2003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 편차, 관측값 빼기 기준값, 화산 분출 시기를 나타냈다. 화산이 지금 분출하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A 시기가, A 시기는 기온 상승률, B 시기에 비해 없죠. A 시기가 크다. 틀렸고, 자료에서. 화산활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요인 맞죠.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분출물들은 높이지 않고 낮췄으니까 틀렸고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에 대한 A는 지금 해령 상승부, 그 다음에 베니오프대, 물 포함 함수강물, 그 다음에 엉뜨로 대륙이 녹고 있고 그래서 유문함질. 생성되는 마그마의 에사트 함량은 유부담하고 안사라의 홍부야 유문함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데 A는 현무암질이니까 낮다. 맞는 말이죠. A에서 주로 생성되는 유문함이 아니라 현무암. C에서 물의 공급은 용융 온도를 낮춰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게 하죠. 맞는 말. 답은 4번입니다. 8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A 시기, B 시기에 측정한 이게 시기예요. 시기. 0에서 200m 수온 연분도에 나타냈다. TS도 A 시기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증가하냐. 밀도는 이쪽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밀도 커지죠. 맞는 말. 수온만을 고려할 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큰데 A가 크냐? A 수온이 낮은지 보면 되는데 A가 높아요. 틀렸죠.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이 있으면 수온 변화가 없는 이런 층이 나와야 되는데 B 시기에 지금 나타나죠. 그럼 A 시기는 안 두껍죠. 1번입니다. 9번,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냈다. A, B는 A는 내려오니까 차가운 플룸, B는 올라가니까 뜨거운 플룸.
A는 뜨거 틀렸고 B에 의해서 여러 개의 화산. 자, 뜨거운 플룸 이렇게 올라가고 뭐 열점 같은 거. 그래서 판이 이동하고 그럼 화산섬도 여러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맞는 말. 자, 이거 많이 나왔죠. 내 외액이 아니고 외액과 멘틀 경계. 답은 2번입니다. 10번 그림은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1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T1 시기. 자, 온대저기압 위치 확인하시고 T1, T2에 관측한 기상 요소인데 T2는 전선이 통과한 3시간 뒤 T1에서 T2. 자, 그래서 그림 봐도 알 수가 있죠. 한랭전선이 지나갈 것이다 알 수 있고 바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지금 남서로 불다가 북서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 뒤에 소나기 영향받고 자, T1일 때 A30에는 전선면이 없죠. T1, T2 사이에 A의 저근형 구름 관측되죠. 한랭전선 뒤. T1, T2 동안 A에서 풍향은 자, 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뭐 이렇게 해서 남풍 계열 바람이 있는 것만 봐도 관측소보다 저기압의 위치가 북쪽이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 자, 단층 보이고 부정압이 있고 윗부분 지표면 자, 건열 흔적 그래서 역전 일어나지 않았다 알 수 있고 자, 습곡이 있는데 횡화습곡 그러면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붙여보셔도 돼요. 나이를. 자, 단층 FF-는 지금 역주행이죠. 얘가 지금 올라갔죠. 횡압력이니까 틀렸고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압 면이 만들어졌냐. 습곡이 먼저 일어나고 부정압이 있고 그 다음 단층이죠. 그럼 습곡 단층 사이에 부정압 맞는 말. XY를 따라 지층에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를 통과할 때 연령의 증감은 증감감증이냐.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대충 3억 년, 4억 년 증가, 다시 3억 년 감소, 2억 년 다시 감소, 그 다음에 여기 3억 년 증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보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주계열성 가나의 내부 구조고 가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배, 5배 중 하나다. 자, 중심의 대류액이니까 얘가 5배. 얘가 태양 정도 되는 애. 자,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나의 핵에서 자, 시에노 순환. 지금 태양 질량의 5배니까 얘가 더 우세하고 얘가 덜 일어나죠. 그럼 1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지나는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HR도를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으면 질량 작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거성으로 가고 질량 큰 애들은 이렇게 온도 변화가 더 크고 광도 변화가 없죠. 질량 큰 애랑 질량 작은 애의 HR도 상에서 진화 과정을 알고 있으면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광도의 변화폭 보면 되니까 질량 작은 애가 클 거라서 가가 나보다 커야 되니까 틀렸죠. 3번입니다. 13번 그림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수온과 기상요소. 자, 기압 쭉 떨어져서 요때 이제 태풍하고 좀 가까웠다. 수온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태풍이 저기압이고 저기압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금 바람 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험반원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측소는 위험반원 맞고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 거리는 T2가 T4보다 가깝다. 기압이 더 낮으니까 T2에서 T4 수온 변화는 해수 침강이 아니고 용승이죠. 틀렸고 3번입니다. 14번 그림은 어느 별의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다.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는 주계열성이 아니면 광도로 해야 돼요. 광도. 주계열성은 질량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은 현재 주계열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주계열성이라는 보장이 없죠. 이 별의 광도는 자, 광도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기역시기는 생명가능지대가 더 멀리 있고 현재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광도는 요때 더 컸던 거죠. 기역시기가 컸으니까 틀렸고 현재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태양이 1AU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 더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보다 질량 작죠.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재 중심별의 생명과 에너지의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깝다. 우리는 태양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자, 이거는 시그마 T 4제곱 물어보는 건데 결국 표면 온도 비교하는 건데 주계열성이니까 표면 온도, 질량, 광도가 다 비례하죠. 그럼 얘는 태양보다 질량 작은 애니까 이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 작다. 적다.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 가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자, 이게 중력 렌즈.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질량 가진 애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물체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서 하나짜리가 이제 우리가 눈 떠서 쳐다봤을 때는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형태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A, B, C는 각각 보물, 암물, 암해 중 하나인데, 자, 현재 시점 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제일 지금 상대적으로 밀도값이 높은, 비율이 제일 큰 게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요게 암흑물질. 그 다음에 요게 보통물질. 뭐 초기값으로 해도 돼요. 가를 이용해서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냐. 암흑물질로 중력 렌즈 효과 설명되는 거죠. 맞고.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자, B가 지금 누구냐면 암흑에너지인데 양성자는 보통물질이죠. 보이는. 자, 틀렸고. T시기부터 현재까지 이 디귿 조심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주 팽창 속도 계속 증가했냐 이랬는데 초기 우주는 물질의 영향이 더 커서 팽창을 하긴 하는데 팽창 속도가 가속 팽창이 아니었어요. 요 빅뱅 우주론에서 요 우주의 종 모양을 연상해도 빅뱅 이후에 감속 팽창 그리고 가속 팽창, 요 그림은 많이 봤을 텐데 요 문제에서 이제 그런 요 그림의 어떤 노하우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가 아니다. 팽창은 했어요. 팽창은 했어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16번은 좀 주의해야 될 문제 같아요. 자료도 있고 이것저것 또 할 것도 있고. 자, 별 기억 니은에 대한 물리량을 이렇게 3차원으로 줬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자,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죠. 기억별은 표면 온도가 4000, 니은별은 2만이니까 4대 20, 1대 5. 표면 온도가 1대 5예요. 그러면 람다 맥스는 반비례니까 5대 1이죠. 기억이 오히려 5배니까 틀렸고. 자, 반지름 기억 니은 비교해라.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 기억은 지금 절대 등급이 1, 니은은 11. 그럼 니은이 더 어두운 거죠. 기억이 더 밝은 거죠. 등급 차이가 10등급이니까 밝기는 10,000배 차이. 그래서 기억이 10의 4제곱, 니은이 1이라고 할 때 표면 온도가 1대 5, 1대 5니까 T 4제곱 하면 1, 얘는 5의 4제곱. 자, 그래서 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니은은 5의 4제곱분의 1이 R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10의 4제곱이 R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R은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분의 1이고 자, 기억이 니은의 몇 배냐니까 얘를 1로 만들면 됩니다. 5의 제곱 곱해서 25죠. 25 곱해 주시면 되니까 결국 2500배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기억의 겉보기 등급인데 지금 기억은 10화색에 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1등급이고 겉보기도 그냥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1등급입니다. 그럼 6보다 크냐 이랬는데 얘가 6보다 크려면 7보다 커야 되는 거죠. 7보다 커야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검증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7보다 크다면 맞는 말이고 7보다 크지 않다면 틀린 말인데 니은을 지금 보시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냐면 2.5파색 떨어져 있어요. 2.5파색.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11등급. 자, 이건 절대 등급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만약에 10파색에 있다면
18세기에서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똑같으니까 절대 등급도 겉보기 등급도 11이었겠죠. 자, 이제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18색에 있던 별을 2.5파색으로 옮기면 거리가 4배로 가까워지죠. 그러면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밝기가 몇 배가 될 거냐면 16배. 밝기가 16배 되면 겉보기 등급이 지금 11이었는데 내려가겠죠. 자, 근데 이제 이 16배가 3등급 차이인 거를 알고 있다면 19, 8, 8이 되는구나. 그럼 7보다 크네. 그래서 맞아. 그래서 5번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16배가 몇 등급 차이인지 모른다 이러면 간단한 이제 계산 센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1등급 차이가 2.5배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럼 2등급 차이, 3등급 차이, 4등급 차이, 각각의 등급 차이가 2.5배인데 이걸 2배라고만 생각해도 2배, 4배, 8배, 16배, 4등급 차이가 16배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밝기가 16배이기 때문에 4등급 차이면 밝기가 16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얘는 4등급 차이까지 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1에서 19, 8, 7보다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2.5 제곱하면 6.259, 그래서 간단히 계산한 다음에 뭐 해치워도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 준비된 어떤 센스에 따라서 풀이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어느 한 시기에 태평양 부근에서 기상행성을 한 시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를 그냥 보여준 거고,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다. 자,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이쪽은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바다, 구름, 지표 등등에서 방출된 게.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이쪽에 구름이 많다는 뜻이에요. 구름이. 그래서 이게 엘니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 자료를 좀 본 사람들은 좀 빨리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2점짜리긴 해도 이게 이제 핵심이라서. 서태평양 부근, 자 이제 엘니뇨 고르는 거예요. 서태평양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작다. 그렇죠? 동태평양, 용승은 평년보다 약하죠. 적도, 기압값은 적도분에서 동서, 엘니뇨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엘니뇨 특징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T1일 때 기억 니은 중 하나다. 자, T1은 지금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제일 클 때인데 접근,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거죠. 옆구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1. 왜냐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별도 이렇게 돌기 때문에 T1이 접근인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 그 다음에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지금 쪼개놨으니까 2, 3, 4, 5 이렇게 도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나란하고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 변화는 식현상으로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가까워지니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현상으로만 등급을 판단해라. 자, 이런 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T1일 때 중심별 위치 찾았고,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자, 겉보기 등급 2단으로 조심해야 돼요. 작다라는 얘기는 더 밝게 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등급이 작은 거니까. T2가 더 밝게 보이냐? 그럼 T4가 식현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요. 자,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으니까 식현상이 일어나죠. 여기는 2번 위치는 행성이 여기 있으니까 식현상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4일 때가 더 어둡게 보일 거고, 그럼 2일 때가 작다는 맞는 말이죠. 자, 조심해야 돼요. 조건. T1에서 T2 동안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죠. 여기. 파장이 제일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중이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이 파장이다 이러면 원래 파장 람다 제로에 대해서 파장이 쭉쭉 짧아졌다가 여기 쭉 짧아졌다가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것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이, 더 조금, 더 조금 변화량도 달라요.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물었는데 흡수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근데 길어지는 정도 값은 또 작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물었지만 나중에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19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의 일부를 나타냈다. X의 자원선은 모두 Y가 X의 붕괴에서 만들어졌다. 쌤은 그 수축에 있었던 요 Y축의 비율을 바꾸고 직선으로 나온 그래프, 그게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6월엔 안 나왔더라고요. 수능에 나오려나? 요거는 곡선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Y축의 비율이 같아요. 직선이 아니고. 자, 이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모든 화성암은 X가 포함되어 있고 X%는 X 함량, Y는 Y. 자, 반감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쓸 수 있게 이제 조건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수치들을 준 게 좀 의심스럽죠. 자, 현재 X가 95%인, 자, 95%면 이렇게 해서 0.5억 년이죠. 자, 0.5억 년이면 속시식물이 존재했던 시기냐 이건데 54, 25, 65, 0.65, 0.66. 자, 이때는 신생대에 속하니까 맞죠? 그다음 속시식물은 이제 중생대 말에 만들어져도 요거는 뭐 잘 알고 있는 걸 거고,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기냐? 자, 요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감기 그래프를 잘 생각하면 시간하고 이제 퍼센트, 반감기는 반비례 그래프예요. 이렇게 휘어지는. 각 점을 곱했을 때 XY의 넓이가 똑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100%면 여기가 이제 50%. 그럼 이 사이가 이제 75%인데 이 그래프의 특성상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다 보니까 75인 이 점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100%일 때, 50%일 때, 여기 지금 75%일 때가 직선으로 가는 거라면 요 X축의 시간 간격이 똑같은데, 이게 지금 반비례 그래프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요 Y의 변화보다 이 T 변화, X 변화가 작고 점점점 Y에 대해서 X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75%일 때 요 시간 간격은 반감기 절반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수학적인 어떤 그래프 느낌을 잘 생각하면, 요 75일 때가 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곡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연결해 보면 시간 간격이 같지 않겠구나. Y의 변화에 따른 X 또는 X의 변화에 따른 Y,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요 3이 반감기의 절반 값보다도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죠. 자,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나만 골라도 되는데, Y의 비율분의 X의 비율이 4보다 크냐? 4라면 이게 80, 이게 20이면 되죠. 전체 이제 100%니까. 그럼 모든 화성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애들이 다 이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선을 보면 2억 5천만 년에 78%짜리가 있죠. 얘가 78이니까 얘가 22죠. 그럼 얘는 4보다 작죠. 중생대에 속했던 애들이 다 큰 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답은 3번. 20번 그림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L, 우리 은하 ABC 관측한 결과. 표는 이 은하들의 흡수성 관측 결과를 나타냈다. B의 흡수성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자, 그래서 B는 지금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길어졌대요. 관측 파장이.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더 크게 측정된 건데, 예상됐던 거는 여기였던 거죠. 원래 B가 예상됐던 곳, B-라고 한다면.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빛의 속도는 요거다. 자, 허블 상수부터 이제 구해보면, 지금 C가 정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 속도는 홈런, 그 다음에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자, 허블 상수 구할 거예요. H 곱하기 R. C는 지금 300 떨어져 있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준 파장은 600. 자, 파장 변화량은 42.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에 5. 자, 공 2개, 4개. 그래서 4개 지우면 10. 그 다음에 3하고 3 지우면 42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420을 6, 7에 40이니까 70.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 기역은 410보다 작냐? 자, 대소 비교만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A는 후퇴 속도를 알고 있죠. 그러면 6500이라고 하는 후퇴 속도는 기준 파장 41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여기 10보다 작은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증만 할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자, 얘가 10보다 작은지만 확인해 볼 건데, 공 2개, 공 4개 지우고 공 하나 남았고, 자, 얘는 30을 4로 나누면 4, 7에 28, 4, 5, 20, 7.5죠. 자, 왼쪽이 지금 65. 7.5에다가 10보다 작은 거를 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10 곱하면 75죠. 10보다 작은 걸 곱해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410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대소 비교만 하셔도 됩니다. A에서 B까지 거리는 140보다 크냐? 지금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동일한 시선 방향이래요. 우리 은하 쭉 해서 A가 일단 거리가 더 가깝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자, 요 사이 거리를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이.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A 거리, 우리 은하에서 B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 차이 값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 A는 후퇴 속도 6500이 있으니까 속도는 홈런 H 곱하기 R 70 곱하기 A의 거리, 그러면 7분의 650. 자, 안 나눠질 때는 일단 냅둬 놓으세요. 7분의 650.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A까지는 7분의 650 거리. 자,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팔이 더 길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642, 이 팔이 더 길어서 642가 된 건데, 그럼 실제로 얘는 기준 파장 600에 대해서 허블 법칙을 만족시킬 때 파장값, 예상했던 값은 8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634가 되는 거죠. 642 빼기 8 해주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자, H 곱하기 R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H는 70. 자, 거리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 제로는 600. 자, 변화량은 34죠. 3 곱하기 10의 5. 자, RB를 구할 건데, 공 하나, 3개를 지우면 여기 2개 남죠.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고, 2를 34로 나누면 17이죠. 그러면 1700을 7로 나누면 요게 RB. 그래서 지금 분모가 똑같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지 말고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7분의 1700, 여기는 7분의 650. 그럼 차이값이 얼마냐? 7분의 1050이죠. 그러면 얘는 7일은 7, 7호 35,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140보다 크다. 맞네요. 5번입니다. 좀 마지막 문제가 계산할 게 좀 많았네요. 앞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다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그런 6월이었습니다. 자, 문제 푸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안녕.